저는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불러 모으던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부모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다 굳게 담은 입술을 열며 말씀하셨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황혼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순간 방 안은 고요 속에 갇힌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차분한 척했지만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곧이어 아버지의 굳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이 있다. 집안의 제사와 제사는 장남이 이어받는 게 맞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과 논밭, 그리고 남은 모든 재산을 형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데 제 몫은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막내야, 이해해다오. 가문의 전통이란 게 있어.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미안한 듯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안쓰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은 바꿀 수 없는 듯 했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얄미울 만큼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고 더욱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고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두려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고 부모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강인한 체력이 있었지만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자 그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논밭을 걸으며 호탕하게 웃으셨던 분이 이제는 몇 걸음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어떤 날은 제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려 하셨습니다. 치매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곁을 지켰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께는 약을 챙겨드리고 어머니께는 매번 같은 대답을 인내심으로 반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형은 달랐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후 그는 부모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리 두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고 전화 한 통 건네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아들아, 형이 언제 올까? 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기다림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 그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가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이 병들고 힘겨워하시는 현실을 알면서도 형은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신 겁니다. 저는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불빛 아래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저에게 버팀목 같던 분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 서명을 요청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형이 와야 할 자리였지만 병원 어디에도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아 서류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형이 모두 가져갔지만 부모님을 돌봐야 할 책임은 고스란히 제 몫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부모님을 모시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형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일조차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혹시 바쁜 탓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무관심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저는 직장 일정을 억지로 조정하고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아버지의 혈당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혈당을 고려해 따로 준비해야 했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고 반가워 웃으셨다가도 이내 당신 누구세요? 라며 낯선 사람 대하듯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효자 아들 두셨네요. 동네 이웃 할머니들이 저를 볼 때마다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간호사들은 이제 제 얼굴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마다 잠시 위로가 되긴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와 간병비는 끝이 없는 바다 같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가게는 빠듯해졌고 저와 아내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졌습니다. 결국 아내의 입에서도 불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형은 뭐 하는 거예요? 재산은 다 가져가고 부모님은 우리가 모시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뼈저리게 옳은 말이었지만 형과 부모님 사이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대신했죠. 그래도 저는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버지를 씻겨드리고 휠체어를 밀며 마을길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는 기억이 또렷할 때마다 함께 앨범을 보며 예전 이야기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 막내야라고 말씀하실 때면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보상받는 듯한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형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형이 누리고 있을 풍요와 무책임함을 떠올리면 가슴속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저의 희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새벽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달래느라 하루가 다 가곤 했습니다. 직장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는 생활은 제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지만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형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을 통해 형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호황이라 새 차를 구입했고 아이들은 비싼 학원에 다니며 부족함 없이 지낸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왜 형만 편하게 살아야 하지? 부모님을 모시는 건 나인데 왜 재산은 전부 형의 차지가 되어야 하지? 이 질문이 밤마다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억울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더욱 저를 압박했습니다. 아버지가 한밤중에 깨어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부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하게 중얼거리며 헛소리를 하실 때도 저는 끝까지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재산만 챙긴 채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건가? 제 안에서 분노가 절망으로, 절망이 다시 분노로 바뀌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감정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 집 사정을 알게 되자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막내분만 고생하시네요. 형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웃들의 말은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어쩔 수 없죠 하고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억울함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 뿌리에서 분노라는 어두운 가지가 끝없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막연했던 생각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그 결심이 제 안에서 불길처럼 피어오르며 어떤 계획의 윤곽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제 안에서 점점 뜨겁게 달궈지더니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했습니다. 형이 독차지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긴 대화를 나눈 끝에 변호사는 제게 한 줄기 빛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눌려있던 가슴이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비로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제 손에 쥐어진 느낌이었죠. 저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약제비 청구서, 간병 기록, 부모님을 모시고 다닌 병원 진료 기록표까지 하나하나 챙겨 모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며 찍은 사진들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 사진 속 제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형이 부모님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증거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지 않은 기록, 병원의 보자,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은 저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웃들과 친척들에게도 조금씩 상황을 알렸습니다. 직접적으로 형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었죠. 형이 재산은 다 가져갔는데 부모님은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도 형은 소식조차 없네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서서히 형에 대한 시선이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더 이상 형을 두둔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조심스레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일상을 사진과 글로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손을 꼭 잡고 병원에 가는 모습, 어머니와 함께 앨범을 보며 웃던 순간들을 공유했죠. 사람들은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말 효자세요. 존경스럽습니다.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고 그와 동시에 형에 대한 은근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제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적 준비,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의 여론까지 하나씩 제 편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형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기울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곧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바뀌면서 형의 사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이유 없이 계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경제 상황 탓이라 했지만 속사정을 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내팽개친 사람과는 오래 거래하지 않는 게 낫다. 결국 형의 사업은 믿음이라는 기반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형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심에 서서 큰 소리치던 형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명절 제사에 나타나도 친척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재산만 챙기고 부모는 버렸다더라. 막내 혼자 고생하고 있다잖아. 속삭이는 말들이 공기처럼 흘렀고 형 역시 그 소문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형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부모님 댁 근처를 서성이던 형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지만 끝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씁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의 사업은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자신있게 투자했던 일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하나둘씩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새 차를 사고 여유롭게 생활하던 형이 이제는 빚을 메우기 위해 집마저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희열이 솟구쳤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구나. 결국 인과응보 아닌가. 형의 아내도 고통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유롭게 다니던 아이들의 학원비조차 제때 내지 못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제가 부러워했던 형의 생활은 이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계획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마침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정의를 되찾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장면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자신 있게 제출했습니다. 수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며 기록했던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 일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이웃과 친척들의 증언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내놓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한 장남이 정작 가장 중요한 부양 의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류분 청구권뿐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의 변호사는 시종일관 불리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반박하려 애썼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했기에 변호사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죠. 결국 판사의 입에서 결정적인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반환하라.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법정 한쪽에서 고개를 깊이 떨군 형의 어두운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껴온 억울함과 분노가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집과 땅의 절반,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했던 간병 비용까지.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직후 이웃과 친척들은 앞다투어 제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잘 됐다. 당연한 결과야. 효자가 결국 복을 받는구나. 그들의 말은 제 귀에 달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앞에 앉았을 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눈빛만으로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도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마치 저와 함께 승리를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그림자가 제 삶에 들이우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가빠올라 병상에서 힘겹게 손을 뻗으셨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아들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역시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은 오래도록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친척, 이웃, 지인들이 찾아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효자다. 내가 부모님을 지켜드려서 부모님도 편히 가셨을 거야라며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고맙게 들렸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편 형은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모습은 사라지고 야윈 얼굴에는 깊은 그늘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형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니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끝에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부모님께도 너에게도.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형의 눈물과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 사람들의 칭송, 재산을 되찾은 사실까지 모든 것이 제 편으로 돌아왔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형은 사과했지만 우리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조차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싸운 아들이 아닌 결국 형의 재산을 빼앗아간 냉정한 사람처럼 비쳤는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부모님은 천국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정말 정의로운 복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혀 또 다른 불행을 만든 것일까요? 재산은 되찾았지만 가족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의였는지 복수였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